2013년 1회 필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의 호칭지름이 25mm인 배관은 몇 메다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관의 고정인데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이 간격이 13mm 미만인 경우에는 1m마다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13mm, 33mm까지는 2m마다, 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지름이 25mm니까 자 여기에 속한다, 그죠? 2m마다. 그래서 요 13mm, 33mm 기준 요 수치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 중 기호 A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월 사용 예정량은 A는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용의 연소기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곱하기 240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비량 자체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죠? 시간당 열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열량이니까 통상 산업용은 우리가 8시간, 그래서 30일, 그래서 이제 38, 24, 240시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총 240 한 달 동안의 월 사용 예정량이니까요. 한 달 동안에 이제 사용 양이 나오게 되겠죠. 열량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산업용이 아닌 것, 그죠? 산업용이 아닌 뭐 회사라고 해도 우리가 가스 버너나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시간은 마찬가지, 요거는 피크 시간 우리 3시간을 봅니다. 3시간 곱하기 30에서 90시간이고요. 그래서 총 사용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가스의 발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열량을 도시가스의 발열량으로 나누면 예정량이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경우 산업용, 그 다음에 B는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이제 2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화기를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가스 계량기와 거리는 2m. 그렇죠? 그래서 화기하고 거리는 통상 우리가 뭐 우회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2m입니다. 2m. 자, 그 다음에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입상관을 유지해야 되는 거리도 또 마찬가지 2m입니다. 그렇죠? 2m.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m.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뚝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는 60cm, 그렇죠? 그 다음에 굴뚝, 전기 전멸기 30cm,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관은 15cm. 요 세 가지, 그죠? 요 수치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cm라는 것은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절연 조치를 한 전선관은 10cm 이상,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3번의 설명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도매 사업자가 제조소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뭐 KGS 코드상 보시면은 저장 탱크, 가스 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및 냉동 설비는 내진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진 설계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압축기, 펌프, 이거 적용이 되죠. 근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예외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진 설계를 한 대상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능력 3톤 미만인 저장 탱크, 가스홀더입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는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압축기와 펌프는
관계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 탱크 중에서는 뭐냐, 저장 능력 3톤 미만인 것, 압축의 경우는 300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 전혀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건 제외 대상이니까요. 요건 제외됩니다. 요거는 300세제곱미터인 천연가스고, 요거는 기준이 뭐냐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장 탱크는 제외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액화석유가스 공기 중에 혼합 비율의 용량이 얼마인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 용기에 충전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부치제 설명이죠. 부치제. 그래서 부치제의 우리가 기준 자체가 뭐냐면 1000분의 1입니다. 농도 기준 1000분의 1.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되죠. 부치제 뭐 종류라든지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1000분의 1. 자, 그 다음에 6번 산소가스 설비의 수리를 위해서 저장 탱크 내에 산소를 치환할 때 산소 측정기 등으로 치환 결과를 수시로 측정해서 산소의 농도가 원칙적으로 몇 프로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설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산소가 100%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측정을 하려고 하니,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가 100% 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치환을 한다. 그죠? 그래서 공기를 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내부 농도가 얼마일 때, 얼마 이하가 될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18%에서 22%가 이제 정상적인 농도입니다. 사람이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이하냐 이랬으니까 22% 이하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용기 밸브 그랜드 너트의 육각 모서리에 V형 홈을 낸 것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함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각 그랜드 너트에 우리가 V형 홈은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웬나사, 그죠? 웬나사, 우리가 가연성 가스, 가연성은 웬나사, 왼쪽으로 돌아가는 나사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렇게 오른 나사죠. 그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오른 나사 형태입니다. 근데 가연성 가스는 반대로 왼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나사를 표현하는 것이 V형, V자형의 홈이 파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나사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LP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고인다. 자, LPG는 부탄, 프로판, 그죠? 그래서 탄소가 3개, 4개짜리입니다. 3개에서 4개. 그죠? 물론 수소개수도 있습니다. 탄소만 보시면은, 탄소가 왜 그러냐면 탄소는 12g이죠. 12g짜리가 3개 있으니까 36이다. 그죠? 36. 기본적으로 공기의 무게는 얼마? 29g입니다. 29g. 그죠? 그래서 당연히 크죠. 그죠? 그래, 공기보다 무겁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설명을 못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액의 최적 팽창률이 적다. 최적 팽창률이 크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우리가 기화기를 써서 쓰는 거고요. 증말 점률이 적다. 증말 점률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화 및 액화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화가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에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용 염화비닐 호스는 그 호스의 안정성, 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찌름 치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규정된 치수 자체를 뭐 이거는 그대로 그냥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1종, 2종, 3종 해서 6.3, 9.5, 12.7. 자, 세 가지입니다. 4.8이 관계가 없다. 10번 내용적이 300리터인 용기에 액화 아모니아를 저장하려고 한다. 이 저장 설비의 저장 능력은 얼마인가? 단
액화 아모니아의 충전 정수는 1.8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기 저장 용기의 우리가 저장 능력은 C분의 V죠. 정수분의 V 최적입니다. 그죠? 최적.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오타인데요. 정수 1.86에 300. 그죠? 그래서 중량 161.29kg이 나온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수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 어떤 정해진 수치인데요. 그래서 1kg당 최적, 그죠? 1kg에 대한 최적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g가 실제 최적으로 했을 때는 1.86이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의 내용이 되겠죠. 자, 11번에 다음 중 마찰, 타격 등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예민한 폭발 물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산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 마찰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그냥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은아세틸라이드, 아세틸라이드는 아세틸렌과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아주 폭발성의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격, 충격에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황화사질소 이렇게 해서 매우 불안정하고 충격에 폭발한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다. 가연성 가스지만 폭발하고 충격이나 어떤 마찰이나 타격에 의한 폭발,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2번에 최근 시내버스 및 청소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CNC 충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 장치와 충전 설비 사이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충전기에는 90kg 미만의 힘에서 분리되는 긴급 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68kg입니다. 68kg. 네, 68kg. 그래서 2번에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스 중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에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때 가스의 연소 속도로서 옳은 것은,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폭갱이죠. 폭갱입니다. 그죠? 폭갱. 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갱의 화염 전파 속도로서는 1000에서 350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갱이 뭐다?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갱이라는 것 자체가 음속보다 압력파가, 충격파가 빠른 연소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 폭발 현상을 폭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에 과가스용 용접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와의 차이는, 자,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의 차이는 우리가 평균 두께 1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 14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용기의 내용적 40리터의 내압 시험 압력을 수압을 걸었더니 내용적이 40.24리터로 증가하였다.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용적은 40.02리터가 되었다. 이 용기의 항구 증가량과 또 이 용기의 내압 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증가량, 우리가 뭐 연구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40리터짜리 요 크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 크기는 실제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40m는 기본 사이즈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수압을 걸었더니 0.24가 더 늘어난 거죠.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을 제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0.02만큼 늘어난 상태. 그러니까 0.02를 제외한 0.22는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그죠? 다시 복원이 됐고 0.02는 그냥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 증가율이다. 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니까 이 두 개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개의 비율을. 근데 실제로 이제 식에서는 뭐냐면 전 증가량 수치가 이런 식으로 전체 증가량,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복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늘어난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40, 42 수치는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죠? 원래 체적 자체가 40m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기본 사이즈고, 한번 늘어났다가 뭐예요? 다시 복원이 됐는데 복원이 되지 않은 요 수치, 그 다음에 전체 늘어난 수치, 요 두 개의 비를 가지고 나타낸 거, 그것이 이제 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 했을 때 8.33이다. 그래서 영구 증가율은 10% 이하일 경우는 합격으로 봅니다. 그죠? 10% 이하일 경우 합격 처리가 된다. 만약에 뭐 11%다 이러면 불합격입니다. 그죠? 그럼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여부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0% 이하라는 것은 합격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건 불합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불합격은 아니에요. 왜? 10% 이하일 때 불합격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어떤 수치값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0% 이하일 경우 합격이다.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물론 이제 계산식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16번에 가연성 과가스 제조소에서 다음 중 착화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화 원인, 불이 붙는 겁니다. 정전기, 불이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촉매, 접촉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밸브의 급격한 조작에 의해서 마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베릴륨 합금제, 그죠? 공구에 의한 타격인데, 베릴륨 합금제는 불꽃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화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쓰는 게 베릴륨 합금제 공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부탄가스용 연소계 명판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7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기 명, 그죠? 그럼 연소기다, 그럼 뭐 버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버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탄가스용 어떤 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델 번호 나오죠. 그죠? 몇 번 뭐 이런 식의 번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가스명, 이건 부탄을 써야 된다. 뭐 프로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조 번호,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품질 보증 기간, 우리가 물건을 샀으니까 품질 보증 기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조자명, 그 다음에 전격 전환 및 소비 전력, 이거는 전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관계없는 게 연소기 재질, 연소기 재질은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죠? 예. 자, 18번에 LPG용 압력 조정기 중에서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위의 값인데 참 이걸 막연히 다 참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에서 요거를 하고 있는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다. 그죠? 요 내용이죠. 그래서 압력 범위 자체가 여기서는 2.3에서 3.3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문제 나올 때 그때 하나씩 조금 봐두시면서 좀 외우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탄, 프로판, 에탄,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제가 폭발 범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일단 넓은 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넓은 게 아세틸렌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2.5에서 8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에틸렌 3에서 80%. 그 다음에 넓은 것이 수소 4에서 75%.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그죠? 그래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주로 우리가 쓰는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 기능사에서 나오는 가스들 기준으로 했을 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뭐 이런 순서 정도.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탄이나 프로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연료로서 사용하는 거, LPG, LNG의 주 성분들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폭발 범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에탄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에서 12.5% 이런 식으로 1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메탄 계열, 프로판 계열, 우리가 에탄 계열 이런 것들은 폭발 범위가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다. 그 범위가 좀 좁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1, 2, 3, 4 등 해서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다음 중 20번 다음 중 방류뚝을 설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류뚝 저장 탱크가 이상이 발생해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죠? 액화가스가 누출됐을 때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방류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류뚝 기준을 보시면은 가연성 가스, 여기 나오는 가연성 가스는 500톤 이상, 독성 가스는 5톤, 그죠? 5톤과 500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장 능력 5톤 이상인 독성 가스, 30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그죠? 이 내용이 틀렸죠. 이건 500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00톤 이상인 것에, 우리 산소 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액화산소,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틀린 것은 2번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수치 좀 봐두셔야 되겠죠. 자, 21번에 다음 중 지연성 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연성, 조연성, 그죠?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염소, 불소, 이산화질소, 이황화탄소. 자,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황화탄소, 그죠? 요게 이제 가연성 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연 물질이라면 대표적인 게 탄소와 수소, 그죠? 황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가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황화탄소잖아요. 탄소도 있고 황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황, 탄소 이런 거죠. 염소, Cl, 그죠? 불소, F,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죠? 질소 같은 경우 N이죠, 그죠? 질소. 이산화, 산소가 두 개 있다 이거죠. 산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연 물질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은 요 내용을 좀 추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2번에 액화석유가스를 탱크로리로부터 이충전할 때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로 접속선의 규격은, 자,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저장 탱크 및 충전 설비 우리가 접지를 하는데 요 기준 보시면은 단면적 5.5 제곱밀리미터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5.5. 자, 접지 5.5. 자, 23번에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및 산소 설비의 수리 시 설비 내의 가스 치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치환이라는 것은 이제 바꾸는 거죠. 내부 가스하고 이제 바꾸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환을 한다 이렇게 하면 치환용 가스는 통상 뭐다? 질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질소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뭐 산소설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있는 데는 우리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뭡니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가연물질이잖아요. 가연물질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뭐예요?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거죠. 염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불이 안 붙는 질소를 통상 사용을 한다. 그래서 치환이다 이러면 질소, 이렇게 불활성 가스입니다. 통상 질소, 뭐 질소 아닌 불활성도 있습니다만 통상 질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의 금지부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것. 기류가 통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가스가 체류하기 좋은 거.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금지부는 그죠? 뭡니까? 가스가 체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자, 이런 곳에 설치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기류가 통한다든지 공기가 들어오는 가까운 이런 곳, 그죠?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기의 폐가스, 이거는 연소하고 나서 그죠? 나가는 가스잖아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가스가 체류하기 좋은 건, 얘가 체류하고 있다가 뭐예요? 폭발의 어떤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지를 해서 위험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도시가스 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될 거리는, 그래서 2m입니다. 2m. 화기하고 거리라면 통상 2m. 자, 26번 건축물 안에 매설할 수 없는 도시가스 배관의 재료는, 자, 건축물 안에 매설할 경우에 우리가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식으로 배관이 파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탄소 강간의 경우는 우리가 매설 배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용 탄소 강간. 나머지 것은 뭐예요? 부식에 강하다는 거죠. 부식, 그죠? 예. 근데 탄소강 같은 경우는 부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27번 저장 탱크 지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천장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cm 이상인 방수 조치를 한 철근 콘크리트 만든 곳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면으로부터 저장 탱크의 정상부까지 높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7번에 지금 2번 같은 경우 지면으로부터 저장 탱크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네. 자, 28번 다음 중 천연가스의 LNG의 주성분은, 자, 이런 식의 문제는 되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LNG 내추럴 가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메탄, 그죠? 메탄입니다. 천연가스는 메탄, 그죠? 그래서 LPG 주성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프로판과 부탄이죠. C3H8, 그죠? C4H10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시틸렌이고, 그죠? 에틸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그래서 메탄, 그 다음에 LPG의 주성분, 요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죠?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29번에 독성가스 운반 용기 운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한다. 충전 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독성가스 중 가해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같은 차량에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뉘어서 운반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다. 그래서 눕혔을 경우에 잘못하면 뭐냐면, 우리가 충전 용기에 있는 밸브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됨으로써, 그죠? 잘못하면 누설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눕혀서는 적재하지 않습니다. 자, 30번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뭐 설명은 쭉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등 액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팽창 증기 폭발이죠. 팽창 증기의 액체 상태로 액화가스가 외부의 어떤 열을 받아 가지고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이제 폭발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 탱크, 그죠? 이 저장 탱크죠. 전부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 그래서 이 저장 탱크 내부에 액을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의 어떤 열 또는 뭐 어떤 열에 의해서 일부 증발을 통해서 압력이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폭발한다, 그 개념이 되겠죠. 근데 정압기입니다. 정압기는 뭐예요? 압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 자체를 낮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팽창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이거는 가장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주로 탄광 내에서 메탄의 발생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며 청렴의 길이로서 그 농도를 알 수 있는 가스 검지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불을 펴놓고, 그죠? 불을 펴놓고 탄광 내에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을 붙여놓고 메탄이 발생하면 그 불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가 이제 늘어나는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를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를 불을 붙여놨는데 그 주변에 메탄이 발생했다. 그럼 불이 갑자기 커지겠죠, 그죠? 예,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안전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간섭계형은 굴절류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흡광 광도형, 그 다음에 안전등형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32번에 다음 중 저온을 얻는 기본적인 원리는 자,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팽창, 등적 팽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을 얻는 방식 자체가 줄 톰슨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관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를 단열된 좁은 구멍으로 분출시키면 온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냉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팽창 밸브, 그죠? 그 현상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열 팽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없는 상태에서 엔탈피만 변화한다. 뭐 이런 형태의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용적식 유랑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용적식이라는 것은 일정 용적, 그죠? 계량실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어식, 오벌 기어식, 드럼식이 이렇게. 그래서 종류 자체는 뭐 그대로 봐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세 개, 그죠? 오리피스, 플로노즐, 벤츄리, 이 전부 다 이거는 세 개는 우리가 뭐 차압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용적식은 오벌 기어식이다. 자, 34번. 전위 측정기로 관대지 전위 측정 시 측정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기준 전극은 포화 황사동 전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대지 전이라는 것은 이제 매설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관대지 전위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배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면 매설된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배관에 전선이 이렇게 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출된 전선에 우리가 볼트미터를 연결시켜서 배관에 대한 토양의 전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전극에다가 여기에 전압계를 연결해서 그래서 전압이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지금 부식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토양에 대한 어떤 부식 상태, 방식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선 말단의 부식 부분을 연마 후에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위측정기의 플러스는 TB, 마이너스는 기준 전극에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등으로 기준 전극을 토양에 접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스펀지 등을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 측정은 가능한 한 배관에서 먼 위치에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전압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식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위 측정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35번. 다이어프램식 압력계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확성이 높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
미소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도에 따른 영향이 큰 방식이 다이어프램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염화메탄을 사용하는 배관에 사용하지 못하는 금속은, 자, 염화메탄은 알칼리,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과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제 각 가스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 아시틸렌이라면 동이나 동합금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송수량이 12,000리터 퍼 민이고요. 전향정 45m 인 볼류트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100rpm으로 변화시킨 경우 펌프의 축동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PM의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상사법칙입니다. 회전수를 변화시켰을 때 최적, 압력, 유량, 그 다음에 동력,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사법칙을 적용시키는데, 상사법칙은 지금 현재 동력을 계산해라 이랬으니까 회전수 변화량의 동력 같은 경우는 3승, 그죠? 그래서 동력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죠? PS, 몇 PS이냐 이렇게 되겠죠? 처음 PS 그 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회전수 1000rpm일 때의 동력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1PS의 값 1의 값으로 75km/s죠. 거기에다가 이제 퍼민 60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효율, 펌프 효율은 80%다. 그죠? 그래서 0.8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 QH죠. 로는 물의 비중량 1000이 곱해주고요. 유량, Q는 유량 12,000리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세제곱미터 단위로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정 45m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펌프의 축동력 계산하는 거죠. 이 펌프의 축동력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0rpm일 때의 동력 값을 계산했을 때 150ps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다? 상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동력은 회전수 변화량의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약 2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1000rpm일 때의 동력을 계산해라. 그래서 축동력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PM 수치 변화에 따른 상사법칙에 의해서 변화된 증가한 동력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죠? 요 보기를 잘 보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염화 파라둠지로 검지할 수 있는 가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가스 우리 검지법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시틸렌 염화체 1동 구리 착염지고요. 황화수소 초산납 시험지, 염소는 KI 전분지, 일산화탄소 염화 파라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자, 39번 압축기를 이용한 LP가스 이충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압축기를 이용한, 차압을 이용한 방식, 압축기를 이용한 방식, 펌프를 이용한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압축기와 펌프의 장단점이 각각 반대의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 시간이 길다, 잔류가스를 회수하기 어렵다, 페이퍼럭 현상이 일어난다, 드레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으니까요. 지금 맞는 것은 드레인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요게 이제 뭐 단점이 됩니다. 그죠? 단점. 드레인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충전 시간은 짧습니다. 그죠? 그러면 긴 것은 뭐다? 펌프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잔류가스를 회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잔가스 회수가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펌프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페이퍼럭 현상. 끓는 현상입니다. 그죠? 끓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압축기 내부에 있는 윤활유가 끓으면서, 그죠?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그래서 압축기하고 펌프하고 그 내용 장단점 역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재핵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펌프를 이용한 방식은 뭐다? 재핵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반대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펌프의 실제 송출유량을 Q, 펌프 내부에서의 누설유량을 우리가 델타 Q, 임펠러 속을 지나가는 유량을 Q 플러스 델타 Q로 할 때 펌프의 최적 효율을 구하는 식은, 자, 최적 효율은 임펠러 속을 지나는 유량분의 실제 송출 유량이죠. 그러니까 전체 유량 중에서 실제 나가는 유량, 그 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보자면 1번 식이 되겠죠. 실제 송출 유량 Q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펠러 속을 지나는 유량 요 값이죠. 요거 두 개의 비가 되겠습니다. 자, 41번. 저온장치 분말 진공 단열법에서 충진용 분말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충진용 분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펄라이트, 규조토, 알루미늄 분말 등을 우리가 충전용 분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관계없는 거 이렇게 하면 뭡니까? 글라스울이 되겠습니다. 그죠? 글라스울. 42번. 어떤 도시가스 발열량이 15,000일 때 웨버 지수는 얼마인가? 단 가스의 비중은 0.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웨버 지수는 루트 비중분의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뭐 웨버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스의 호환성을 우리가 판정하는 어떤 지수, 그죠? 수치의 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호환성을 판정하는 어떤 그런 수치의 값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루트 비중분의 발열량, 그죠? 이렇게 식은 간단합니다. 그죠? 되게 간단한 식이니까 잘 좀 문제는 근데 자주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 식 자체는 간단하니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진탕형 오토클레이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적다. 고압력에 사용할 수 있고 반응물의 오손이 적다. 장치 전체가 진동함으로 압력계는 본체로부터 떨어져 설치한다. 뚜껑판에 뚫어진 구멍에 촉매가 끼어 들어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4번에 그죠? 촉매가 끼어 들어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라는 것은 반응 감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탕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수평 전후 운동을 통해서 내용물을 교반 우리가 섞는 거기 때문에 뭐 촉매 구멍에 그죠? 끼어 들어갈 염려가 없다. 이거 이 말은 좀 안 되는 내용이죠. 자, 44번에 고압가스 용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충전 용기는 40도 이하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스는 거의 40도입니다. 용기 자체 40도. 그 다음에 넘어짐 등으로 충격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사용에는 밸브를 잠궈둬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죠? 밸브는 서서히 개폐한다. 급개를 했을 경우 우리가 뭐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 열수포, 그죠? 열수포 40도 이하, 무조건 40도요. 40도, 그죠? 2번에 밸브를 열어둔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45번. 가스 난방기 명판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앞에 17번 문제하고 이게 거의 똑같네요. 17번은 부탄가스용 연소기 명판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4번에 이제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냉열을 이용할 수 있다. 천연에서 산출된 천연가스를 약 마이너스 162도씨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LNG는 도시가스 발전용 이외에 일반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된다. LNG로부터 기화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다. 자, LNG의 주성분은 뭐다? 메탄이죠. 메탄. 그죠? 메탄입니다. 부탄이라는 것은 LPG의 주성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47번 완전 연소 시 공기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탄소, 그죠? 탄소는 1대1 비율입니다. 그죠? CO2 연소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시틸렌은 탄소가 2개, 그죠? 메탄은 탄소가 1개, 프로판 3개고요. 부탄 4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의 개수를 먼저 보시면은 공기량을 우리가 1대1 비율 1몰 대 1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몰, 1몰, 3몰, 4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의 부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수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탄소의 개수만 봐도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수소의 개수 많은 거 10개죠. 그죠? 되겠죠? 자, 48번.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독 사고 원인으로 배기가스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가? 배기가스는 우리가 완전연소 발생했을 때 나오는 가스는 CO2입니다. 그죠? 완전연소는. 그 다음에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그죠? 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우리가 일산화탄소, 독성가스죠. 그죠? 예, 그래서 중독사고 일으키는 원인인 물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LP가스의 일반적인 연소 특징이 아닌 것은,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예.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프로판과 부탄, LPG 주성분입니다. 요 2개. 그죠? 많은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크다. 연소 속도가 늦다. 착화 온도가 낮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착화 온도가 낮다. 그래서 착화 온도는 이렇게 높은 편입니다. 그죠? 예. 자, 다음 중 가장 높은 압력은, 그래서 각각의 단위가 다른데요. 이걸 동일한 단위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at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킬로파스칼, 그럼 킬로파스칼은 여기 옆에 나오는 것 같이 101이다. 그죠? 101. 그러면 100이니까 당연히 적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그러면 1atm의 메가파스칼은 뭡니까? 0.1. 그러면 이게 0.2니까 거의 2at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2atm. 그 다음에 메다 H2O. 메다 H2O는 기본적으로 1atm의 값이 10.33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메다 H2O 이라면은 요게 1atm보다 작은 수치가 되죠. 그래서 4번이 약 2atm. 그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죠? 약 2atm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에 100화씨를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약 몇 도씨인가? 그래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온도 변환식입니다. 그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화씨에서 먼저 32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9분의 5. 9분의 5라는 것은 180, 100 약분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씨는 180 등분한 거고 섭씨는
백등분한 겁니다. 그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환식의 화씨를 100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약 37.8도가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에틸렌, 폴리에틸렌의 제조, 산화에틸렌의 원료, 초산 비닐의 제조, 메탄올 합성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다? 메탄올은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뭐 에틸렌 제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관계 없는 거 4번. 자, 공기 중에 10 최적 퍼센테이지로 존재 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폭발 하한이, 그죠? 하한이 10%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폭발 범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폭발 범위, 우리가 브로메탄은 13.5에서 14.5, 그죠? 그냥 10% 존재하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하한 값이 뭐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 되겠죠. 자, 54번 산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물에 녹지 않으며 액화산소는 담록색이다. 기체, 액체, 고체 모두 자성이 있다.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이다. 강력한 조연성 가스로서 자신은 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에, 그죠? 물에 녹지 않으며 액화산소는 담록색이다. 산소는 물에 녹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뭐예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공기 100kg 중에는 산소가 약 몇 kg 포함되어 있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중량비입니다, 그죠? 중량비. 중량으로 따졌을 때 산소가 공기 중 몇 프로 포함되어 있느냐,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 100kg라는 수치 중에 몇 킬로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부피로 하면 우리가 21%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으로 따지자면 23.2%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56번 다음 중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가장 쉽게 액화되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해설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 해설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상온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액화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판.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상온 이렇게 했을 때 섭씨 온도 우리가 한 20도 정도에서 프로판의 경우는 약 7.4kg. 자, 7.4kg per 제곱 cm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액화가 됩니다. 그죠? 프로판은 약 7.4kg. 그래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탄의 경우 우리가 부탄 나오면은 부탄은 약 한 1kg 정도에서 압력을 가하면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잘못된 거니까요. 요거 지금 교재 보시는 분들은 요거 지우시고요. 프로판. 그래서 약 7.4kg의 압력을 가하면 액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B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낮은 거 2번이 되겠죠. 헬륨. 예. 자, 58번 물질이 융해, 응고, 증발, 응축 등과 같이 상의 변화를 일으킬 때 발생 또는 흡수하는 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상의 변화죠. 상이 변화할 때 필요로 한 열을 우리가 잠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열은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할 때 쓰이는 열이 되겠고, 비열은 각각의 물질마다 1도씩 변화시킬 때 1kg, 1도씩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0도씨 2기압하에서 1리터의 산소와
용도시 3기압 2리터의 질소를 혼합하여 2리터로 하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자, 그래서 돌턴에 우리가 분압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V는 압력은 압력과 최적은 그죠? A의 압력, A의 최적 더하기 B의 압력, B의 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거 2기압하에서 1리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기압하에서 1리터 플러스 지금 온도 값은 없습니다. 그죠? 온도는 동일한 온도니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3기압 2리터 이렇게 나오죠. 3기압 2리터. 자, 이 계산된 값은 뭐다? 2리터의 압력인데 몇 기압이냐? P는 모르고 현재 최적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2로 나누어 주면 수치가 나온다. 그죠? 4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순수한 물 1g의 온도 14.5도에서 15.5도씨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는 것은, 자, 순수한 물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칼로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TU, CHU는 1파운드, BTU는 1파운드를 1화씨, 그죠? 그 다음에 CHU는 1파운드를 1도씨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줄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1뉴턴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1m 움직일 때 사용하는 1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